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하지만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독기관인 간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발을 통해 미리 알아채는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간은 배 속에 있고 발은 저 아래 끝에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는 거대한 유기체입니다. 모든 혈관과 신경, 그리고 호르몬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진료 과목이 쪼개지다 보니 발 전문가는 발만 보고 간 전문가는 간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해한다면 발에 나타나는 변화가 사실은 간이 보내는 살려달라는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거울 속의 얼굴보다 여러분의 발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칠판 앞으로 가서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발에 나타나는 11가지 간 이상 신호 1. 다리 하단의 붉은 반점, 혈소판 감소증.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종아리 아랫부분이나 발목 주변에 깨알같이 박혀있는 자주색 또는 붉은 갈색의 반점들입니다. 이것은 부딪혀서 생긴 멍이 아닙니다. 바로 혈관이 약해져서 피가 새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혈소판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우리 피 속에는 상처가 났을 때 피를 굳게 만드는 혈소판이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지면 간 문맥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비장, 질환이 비대해집니다. 비장이 커지면 혈소판을 과도하게 잡아가두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신을 도는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혈소판이 부족하니 미세혈관들이 조금만 압력을 받아도 터지게 되고 그 결과 피부 표면으로 피가 배어나와 붉은 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간 경변이나 당뇨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거미상 혈관종, 에스트로겐 과다. 두 번째는 거미상 혈관종입니다. 이름이 참 독특하죠? 중심부의 붉은 점을 기준으로 실핏줄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이 마치 거미줄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로 발목이나 가슴, 목 주변에 나타납니다. 이 증상의 범인은 바로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입니다. 보통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남성에게도 존재합니다. 건강한 간은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과잉 에스트로겐을 분해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간이 손상되면 이 해독 작업을 못하게 되죠. 혈액 속에 에스트로겐이 넘쳐나게 되면 이 호르몬의 특성상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피부 밑에 작은 혈관들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어 붉은 거미 모양으로 피부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임산부에게서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간 기능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3. 갈라지는 뒤꿈치, 비타민 B3 결핍.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발 뒤꿈치 갈라짐입니다. 겨울철이라 건조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하셨나요? 로션을 아무리 발라도 낫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순한 건조증이 아니라 영양 결핍, 특히 비타민 B3, 나이아신, 결핍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타민 B3 결핍이 심해지면 펠라그라라는 병이 생기는데 현대인에게 심각한 펠라그라는 드물지만 잠재적 결핍 상태는 매우 흔합니다. 간은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저장하고 변환하는 공장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 흡수력이 저하되고 피부 세포의 재생 사이클이 무너집니다. 특히 발 뒤꿈치는 체중을 지탱하느라 압력을 많이 받는 곳인데 새로운 세포가 제때 만들어지지 않으니 기존 피부가 두꺼워지고 쩍쩍 갈라지며 피가 나는 것입니다. 4. 뱀 껍질 같은 피부, 오메가-3 부족. 네 번째는 발등이나 정강이 피부가 마치 뱀 껍질처럼 하얗게 일어나고 거칠어지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간의 중요한 기능인 담즙, 쓸개즙, 이야기가 나옵니다.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천연 세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지방을 먹어도 간에서 담즙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이 흡수가 안 되니 피부를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오메가-3 같은 지용성 영양소가 결핍되고 결국 피부 보호막이 무너져 건조하고 비늘 같은 피부가 되는 것입니다. 5. 극심한 가려움증, 담즙 정체. 5번째는 발바닥이 미치도록 가려운 증상입니다. 모기에 물린 것도 무좀도 아닌데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특히 밤에 더 심해진다면 이것은 간에서 배출되어야 할 담즙이 역류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 내 담관이 막히거나 기능이 떨어져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혈액 속으로 역류하게 됩니다. 이 담즙 산염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피부 말초 신경을 자극하면 히스타민 반응을 일으켜 엄청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이는 간이 아주 힘들어하고 있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6. 지독한 발냄새, 해독 불량. 6번째는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발냄새입니다. 냄새가 난다는 것은 부패하고 있다는 뜻이죠. 간은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여 대변이나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간이 과부하에 걸려 독소를 다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 몸은 비상 배출구를 엽니다. 바로 피부와 땀샘입니다. 독소가 땀에 섞여 배출되면서 일반적인 땀 냄새와는 다른 톡 쏘는 듯한 불쾌하고 썩은 냄새가 발에서 나게 됩니다. 7. 발의 통증과 열감, 신경병증. 7번째는 발바닥이 화끈거리거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 혹은 남의 살처럼 느껴지는 무감각함입니다. 이를 말초 신경병증이라고 합니다. 흔히 족저근막염으로 오인하시는데 근본 원인은 당뇨병성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시작은 췌장이 아니라 간입니다. 간에 지방이 끼고 염증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고 높아진 혈당이 말초 신경을 파괴하면서 발에 이런 이상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8. 통풍, 요산 처리 실패. 8번째는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는 통풍입니다. 엄지발가락 관절이 붉게 붓고 극심한 통증이 오죠. 통풍은 요산 수치가 높아서 생기는데 보통 신장 문제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산이 생성되는 과정과 단백질 찌꺼기인 암모니아를 처리하는 요소회로는 바로 간에서 작동합니다. 간 기능을 회복시켜 대사 과정을 정상화하면 요산 수치가 안정되고 통풍 발작 빈도도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9. 발톱 무좀, 장내 세균 불균형. 9번째는 지긋지긋한 발톱 무좀입니다. 약을 발라도 그때뿐이고 계속 재발하시나요? 그렇다면 장내 미생물 환경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건강한 간에서 나오는 담즙은 소장 내의 나쁜 세균과 곰팡이를 죽이는 강력한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간 기능이 떨어져 담즙 분비가 줄어들면 몸속에 곰팡이균, 캔디다 등 이 과잉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몸속에 곰팡이가 많으니 발톱에 자꾸 무좀이 피는 것이죠. 10. 티눈과 굳은 살, 비타민 A 결핍. 10번째는 발가락에 생기는 티눈입니다. 신발 탓도 있겠지만 영양학적으로는 비타민 A 결핍과 관련이 큽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세포의 분화를 조절해서 피부를 매끄럽게 유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간이 나빠 담즙이 부족하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흡수가 안 됩니다. 그 결과 피부 각질층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티눈이나 굳은 살이 쉽게 생기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11. 누르면 들어가는 부종, 알부민 부족. 마지막 11번째는 함요 부종입니다. 정강이뼈 앞쪽이나 발등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가 뗐을 때 살이 금방 차오르지 않고 푹 들어간 자국이 한동안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간은 혈액 속의 수분을 붙잡아두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하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만듭니다. 간 기능이 망가져 알부민을 못 만들면 혈관 속에 물이 밖으로 줄줄 새어나갑니다. 중력 때문에 이 물은 하체로 쏠리게 되고 다리가 퉁퉁 붓게 되는 것이죠. 특히 간이 위치한 오른쪽 다리가 먼저 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들. 자, 증상을 알았으니 이제 원인을 제거해야겠죠?
간을 살리기 위해 당장 멈춰야 할 것들입니다. 불필요한 약물 오남용, 진통제, 항생제 등 모든 약은 간을 거쳐 해독됩니다. 습관적으로 먹는 약이 간을 지치게 합니다. 설탕과 액상과당, 지방간의 주범은 삼겹살이 아니라 콜라, 주스, 빵에 들어있는 설탕과 과당입니다. 이것들은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바뀝니다. 과도한 알코올, 술은 간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독극물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겠죠. 튀긴 음식과 식물성 기름, 옥수수유, 콩기름 등 오메가-6가 많은 기름으로 튀긴 음식은 간에 엄청난 염증을 일으킵니다. 옥수수,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옥수수는 비타민 B3가 거의 없고 오메가-6가 많습니다. 특히 유전자 변형 옥수수로 만든 가공식품들은 간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간을 되살리는 6가지 솔루션. 그렇다면 지친 간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다음 6가지를 기억하세요. TUDCA, 투드카, 섭취, 담즙의 흐름을 뚫어주는 영양제입니다. 꽉 막힌 간을 시원하게 청소해줍니다. 밀크시슬, 실리마린 간세포의 외벽을 튼튼하게 만들어 독소 침투를 막고 손상된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최고의 허브입니다.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에는 설포라판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간의 해독 효소를 깨워줍니다. 간헐적 단식, 간에게도 휴가를 줘야 합니다. 하루 16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면 간은 소화 업무를 멈추고 쌓인 지방을 태우고 세포를 수리하는 자가 포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건강한 키토제닉 식단, 탄수화물을 줄이고 좋은 지방을 드세요. 인슐린 수치를 낮춰 지방간을 가장 빠르게 없애는 방법입니다. 대구 간유, 카드리버 오일 천연 비타민 A, D와 오메가-3가 풍부하여 간의 염증을 잡고 피부 증상을 개선하는 데 특효약입니다. 여러분,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0에서 80%가 망가질 때까지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샤워하시면서 여러분의 발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발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간 해독에 좋은 구체적인 음식 레시피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